이노야,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 이제까지는 암 환자분들 어떻게 하면은 좀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진행을 좀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많이 했잖아. 근데 오늘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은 왜 암에 걸렸냐? 첫 번째 그 과정. 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지.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 그래서 여기에 대해 좀 내용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 알기 쉽게끔 설명을 해볼게. 첫 번째는 어쨌든 암이라는 게 뭐야? 세포가 돌연변이가 된 거잖아. 암세포 떼내가지고 검사해보면 거기에 DNA 돌연변이 안 되신 분들 한 명이라도 있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다 돌연변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 두 번째는 이 유전자가 어떻게 돌연변이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될 거야. 그리고 돌연변이가 되었을 때 우리 세포는 가만히 있지는 않아. 왜? 암에 걸릴 수 있거든. 바보는 아니거든. 우리 세포가 뭐 좀비처럼 변하고 싶겠어? 그러진 않잖아. 그래서 스스로 돌연변이가 됐을 때 그걸 되돌이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DNA 수선이라고 해. 영어로는 DNA 리페어라고 하고 거기서 좀 알아보고 그 세 번째, 모든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됐다고 해서 암이 되는 건 아니야. 예를 들면은 뭐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짓는 유전자가 돌연변이 됐다고 해서 암에 걸리는 건 아니거든. 암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유전자는 정해져 있어. 그런 거를 발암 유전자라고 하고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여러 가지 유전자 중에 하필이면 발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되면 암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제대로 안 돌아가가지고 암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렇다고 해서 또 암에 걸리는 건 아니거든. 왜? 그 단계에서 누가 나타나?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면역세포. 어떤 거가? 두 가지? T세포하고 NK세포. 얘네들이 생긴 거 짝짝 잡아 먹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얘네들 잘 탐식을 못하면 암에 걸리게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할게. 유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지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세포야, 세포. 이 세포는 그냥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의 생명체야. 이 세포 안에는 보기에 바깥에 보이는 게 하나 피부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안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오장육부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가운데 세포 안에 가장 센터에 보면 또 다른 공 같은 게 하나 있지. 그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은 핵이라고 하고 핵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DNA라는 게 있어. 우리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런 형태로 이제 모양이 보이고 여기서 이해하기 내가 쉽게 설명하자면 유전자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유전자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색깔을 결정짓는 유전자인 거야. 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코의 높이 혹은 크기를 결정짓는 유전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피부의 색깔을 결정짓는 유전자고. 유전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너무나 다양해. 근데 여기에 만약에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보라색 이것들이 조합이 사실은 부모로부터 받은 건데 모든 세포는 똑같이 생겼는데 이 보라색이 만약에 노란색으로 바뀌었어. 그럼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돌연변이가 되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이게 세포의 성장이라든지 분열에 관련된 유전자였어. 그러면 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암이 될 수 있는 거야. 반면에 이게 머리카락을 결정짓는 유전자야. 그럼 이게 바뀌었어. 암하고 관련이 있겠어, 없겠어?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유전자가 이런 거고. 근데 이러한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보여볼게. 위에하고 아래는 상보적으로 딱딱 아구가 맞게끔 되어 있어야 돼. 우리 유전자는 아주 심플해. 근데 쭉 보면 이렇게 딱딱 아구가 맞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때? G가 T하고 딱 맞붙어 있지. 이게 뭐겠어? 돌연변이가 된 거야. 돌연변이가.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하냐면 이 얘네들이 뭐냐면은 DNA를 수선하는 뭔가 DNA가 손상이 됐거나 돌연변이가 됐을 때 그냥 내비두면 큰일 나니까 쫙 지켜봤다가 여기 뭔가 변했네?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그 염기 서열이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발견하면 바로 T역 이거를 떼내고 C를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수선이 된 거지. 여기에 보이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P53이라는 녀석이야. 그런데 얘가 이 기능이 상실해 버리면 어떻게 돼 버려?
돌연변이가 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암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환자분들이 좀 이해를 돕게끔 자료화를 몇 개 좀 뗐는데, 유방암이 됐건 대장암이 됐건 무슨 암이 됐든지 간에 요새는 그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한단 말이야. 암세포를 떼서 그 암세포에 있는 뭘 보는 거야? 유전자를 다 보는 거야. 근데 모든 유전자를 다 볼 필요가 있겠어? 그렇진 않지. 발암 유전자나 암 억제 유전자만 보겠지. 그렇지. 아니, 머리 색깔 바뀐 거 이게 알고 싶지도 않잖아, 우리는. 여기서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한 게 뭐냐면 P53이야, 유전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이분은 유방암 환자이신데 이분은 검사를 해봤더니 P53이 3 플러스로 나왔어. 3 플러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P53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잖아. 그치? DNA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돌연변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실시간으로 항상 관찰하고, 그랬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잽싸게 가서 그걸 고치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암이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인데 3 플러스는 이게 제 기능을 거의 못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예 정상, 그리고 1, 2, 3 이렇게 나눠져, 보통. 그래서 3 플러스는 제 기능을 하는 애들이 별로 없다. 얘 기능을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1 플러스는 문제가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소수로 어느 정도 제 기능을 하는 거지. 근데 2 플러스는 어떤 거겠어? 적당하게 많이 좀 기능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0 혹은 마이너스 이건 뭐겠어? P53은 잘 작동한다는 거야. 근데 암이 된 건 뭐 다른 이유에서 그런 거겠지. 대충 이해가 되지. 이 환자는 또 다른 예인데 보니까 P53 뭐라고 떠 있어? 1 플러스라고 나와 있잖아. 이런 분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예우적으로는 어느 사람이 더 불리하겠어? 당연히 3 플러스인 사람이 같은 기수의 같은 타입이라고 하면 조금 더 불리하겠지. 당연하잖아. 이분은 보니까 P53이 뭐로 떴어? 네거티브라고 써져 있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P53의 문제에 의해서 암이 된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야. 다른 원인에 의해서 암이 된 거겠지. 이 슬라이드는 어떤 거냐면은 DNA 염기 서열인데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이게 위에 있는 게 오리진이야.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나의 유전자야. 엄마한테 반, 아빠한테 반 받은 결과물인데 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 포인트 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변했다는 거야. 이 많은 것 중에 단 하나. 그래서 T가 돼야 되는데 C가 된 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게 암이 된 거야. 이것만 고쳤으면 됐잖아. P53이 가서. 근데 아까처럼 P53이 3 플러스야. 제 기능을 거의 못해. 고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그만큼 돌연변이는 굉장히 무서운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렇게 돌연변이 하나 때문에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중요한 슬라이드라서 좀 떼왔는데, 암세포가 분열을 할 때는 지 마음대로 막 미친놈처럼 막 이렇게 분열할 수는 없어. 암세포도 어떠한 룰을 따라야 되거든. 그래서 세포가 분열을 할 때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분열해라라는 성장 신호를 받아야 돼. 스스로 분열할 수는 없어. 그래서 외부로부터 분열해라는 성장 신호를 딱 받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 세포가 핵으로 신호를 전달해줘. 분열해라, 분열해라, 분열해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첫 번째 그로스 팩터라는 게 뭐냐면 성장인자 대표적인 분열해라라는 성장 신호인 거야. 성장 신호가 여기 세포 표면에 딱 달라붙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라스라는 단백질에다가 분열해라라는 신호를 전달해줘.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럼 라스가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단백질에다 분열해라는 신호를 전달해주고 또 전달해서 어디까지 가? 핵까지 가는 거야. 그럼 핵에 있는 DNA가 어떻게 되겠어? 비로소 분열하려면은 똑같은 게 2개 생겨야 되니까 안에 있는 DNA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2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때서 2배로 이제 복제를 해. 나중에 뽕 돼가지고 똑같은 세포 2개가 만들어지거든.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아까 위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만약에 T가 C로 변했어. 이거 하나 변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호가 외부로부터 와서 이게 세포 표면에 달라붙어야지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이게 잘 안 달라붙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 얘는 막 분열하고 싶은데 성장인자가 안 달라붙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하위 단계에 있는 이 라스라는 이 단백질이 항상 온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야. 돌연변이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얘는 오프였다가 여기서부터 신호가 와서 라스에다가 전달을 해야지만 온이 되는 건데 얘가 돌연변이가 돼버리면 시도 때도 없이 일로 신호를 전달하는 거야, 밑으로. 그게 바로 암이야, 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분열하는 거야. 쉴 새 없이. 잠도 안 자, 분열하느라고. 외부에서 성장 인자가 오거나 안 오거나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병원 환자의 KRAS 돌연변이 검사인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GGT가 AGT. 그래서 G가 A로 하나.
G가 A로 하나 변했다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라스가 돌연 변이가 됐고 계속 성장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야.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인 거지. 이 자료는 어떤 거냐면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여기가 세포의 피부이고 여기가 세포의 이제 안쪽인데 여기가 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쪽이 바깥이야.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세포는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부로부터 성장해라라는 신호를 받아야지만 그 신호를 핵까지 전달해서 핵에 있는 DNA가 2배로 복제해서 이제 분열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게 하나의 라인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라인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 신호들이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거야. 핵까지 보내주는 데는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고 거기에 관여하는 모든 단백질들이 다 뭐다? 바람 유전자라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는.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그래도 많이 밝혀냈고 그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돌연변이 된 그 단백질을 딱 차단하는 약을 개발하는 거야, 제약회사가. 알아냈으니까. 또 이제 유방암 환자 예를 들어 자꾸 미안한데 그 루미널 A 타입 호르몬은 양성이신데 그 허투가 음성이신 분들 그리고 비교적 초기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항암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이기 때문에 이분이 뭐 어떻게 다시 재발이 돼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그 상대적으로 낮으신 분들에게 굳이 항암제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잖아. 왜냐면 항암제라는 게 어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 그렇잖아. 예를 들면은 유방암 내가 초기로 진단받았었는데 호르몬 양성이고 허투가 음성이야. 그런 단계야. 호르몬 양성이라는 건 뭐야? 항호르몬제로 어느 정도 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걸 5년 동안 내가 투여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암제를 해 바로. 근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 항호르몬제를 5년 동안 다 먹으면은 10년 후에 폐라든지 뼈라든지 간으로 재발될 확률이 뭐 예를 들면은 4%밖에 안 돼. 그러면은 항암을 하는 게 손해야 이득이야. 항암에서 도대체 4%에서 몇 프로를 낮추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딜레마가 될 수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종양을 떼가지고 보내잖아, 미국으로. 몇몇 회사에 이거를 보내는데, 암세포를.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은 유방 암세포에서 바람 유전자를 쭉 봐. 21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자꾸 막 팔려고 하는 유전자. 전을 일으키는 유전자라든지 죽지 않게끔 하는 유전자라든지 자꾸 분열을 자극하는 유전자라든지 그래서 그 유전자가 얼마나 많이 활성화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딱 봐서 숫자로 딱 표시해줘. 당신은 몇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년 후에 원격전이 될 확률이 몇 %입니다. 그러니 항암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혹은 안 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람 유전자를 보는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샘플로 갖고 온 건데 이분은 했더니만 7점밖에 안 돼가지고 하지 않는 편이 좋다. 3%밖에 안 된다. 원격 전이 재발될 확률이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분은 어때? 32점 받아서 20%나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떠한 바람 유전자를 분석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걸 무시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바람 유전자의 문제라든지 혹은 종양 억제 유전자의 문제에 의해서 이제 암세포가 태어났다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때 T세포나 NK세포가 나타나서 걔네들을 인지해서 죽여. 좀 이해하기 쉽게끔 이미지 하나를 갖고 왔는데 보면은 어때 여기 핑크색들이 이렇게 있는데 핑크색은 정상세포 이게 갈색이 뭔가 변했잖아. 이게 바로 암세포야 암세포. 그 옆에 있는 갈색도 암세포야. 그런데 보면 어때? 핑크색이 위에는 이제 파란색, 까만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점이 있잖아. 근데 암세포, 뭔가 변한 암세포 위에는 무슨 점이 있어? 빨간색 점이 있지.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원래도 얘는 정상세포였는데 어떠한 이유로 돌연변이가 돼서 돌연변이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DNA만 바뀌는 게 아니라 형태학적으로도 변해. 대부분이. 여기에 빨간색 혹이 이렇게 나는 거야. 돌연변이가 되면. 그래서 우리 면역세포들은 얘가 돌연변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목에 빨간색 혹 요거를 인식해가지고 요 녀석 돌연변이 됐네를 알아내는 거야. 그래서 보면 어때?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변하면 이 빨간색 얘를 인식할 수 있는 T세포가 가서 얘를 잡아서 딱 죽여. 너무 신기하게도. NK세포는 어떻게 죽이냐면 이렇게 죽여. 이 빨간색 이렇게 혹이 난 애들이 옆에 주위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딱 보니까 옆에서 딱 지켜보니까 어떤 이상한 T세포라는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그 빨간색 혹을 딱 댔더니 딱 맞더니 죽이는 거야. 그걸 계속 보내?
그럼 지도 생명체에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거 나도 이거 분명히 이렇게 해서 나도 죽을 운명이잖아. 알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겠어? 당연히 숨기고 싶지 않겠어? 걸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걸 이렇게 쏙 안쪽으로 숨겨버려, 세포가. 그럴 때 NK 세포가 나타나서 얘네들을 죽여. 그래서 우리 몸은 이런 형태로 암세포를 죽여. 얘네들이 그러면 다 똑같냐? 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다 빨간색 혹이냐? 이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세포들은 계속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든. 시간이 갈수록 돌연변이는 더 많이 일으키고 더 다양하게 일으켜, 더 빠르게 일으키고. 그러니까 새로운 타입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야. 생각을 해봐. 빨간색 하면 죽는 거 알잖아. 빨간색을 숨기고 또 다른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초록색을 딱 만들어내, 여기를. 그럼 더 이상 그 빨간색 그 T세포는 어떻게 무용지물이야. 너무 웃기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나타나야 돼? 초록색 얘를 인식할 수 있는 T세포들이 만들어져서 얘를 죽여야 돼. 우리 몸 이렇게 생겼어. 생겨 먹었어. 그래서 이게 이 슬라이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암세포들이 이렇게 돌연변이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점점 악성화, 다양화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얘네들을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에 있는 T세포도 계속해서 그때그때 발맞춰서 물론 이제 항상 우리 몸은 어떠냐면은 한 발 뒤쳐져 있어. 어쩔 수 없어. 미리 예상해서 무슨 예방 백신 맞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 얘네들이 생겼을 때 능동적으로 조금 딜레이 타임은 있겠지만 얘네들 인식을 빨리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녀석이 생겼구나. 그럼 빨리 얘네들을 죽일 수 있게끔 이런 T세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면역이 좋은 애들은 그게 굉장히 빠르게 잘 일어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흉선의 기능이 많이 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이모신 알파가 안 나오잖아.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딜레이 타임도 굉장히 많고 제깍제깍 반응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지금까지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과정을 보았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았고 여러분들이 조직검사를 했을 때 나타나는 조직검사 기록지상에 여러 가지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결과 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에 관여했던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 그 돌연변이가 얼마나 많이 됐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예후적으로는 조금 더 불리하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알아봤고 굉장히 생물학적인 거고 재미가 없고 고리타분한 얘기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환자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